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네요. 이 불초 신선은 더위에 약해서 고생을 좀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꼭 건강을 조심하셔야 해요. 대학 곁에 있을 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쉬어주시는 거 꼭 잊지 말기입니다. 아프시면은 또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저랑 오래오래 같이 글쓰기 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 꼭 조심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이 소재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보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웹소설의 그 여러 가지 매력 요소 중에서도 소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란 말이죠. 근데 또 최근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곳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는 웹소설은 독자가 기대감을 품게 만들어야 된다. 이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부연 설명하는 느낌의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대감이라는 이 막연한 어떤 건지 모르겠는 단어 하나를 조금 더 명료하고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웹소설 소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대감의 근간,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낭만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웹소설 소재에는 무조건 낭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감의 근원 역시 낭만이라는 것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자면은 저는 이 낭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화면에도 보이고 있죠? 1번 낭만은 독자가 꿈꾸는 환상적인 상황의 대리만족이고요. 2번은 깊은 여운을 주는 감동이에요. 일단 사실 오늘은 2번 낭만인 깊은 여운을 주는 감동에 대해서보다는 1번 낭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사실 2번 낭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글을 보다 보면은 이 글을 너무 감명 깊다.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에 따로 각을 잡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사실 이 1번 낭만, 이 독자가 꿈꾸는 환상적인 상황의 대리만족, 이게 진짜 웹소설의 소위 말하는 사파의 비법,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전에? 잘 기억이 나진 않긴 한데, 이제 대리만족과 감동이라는 이 익숙한 키워드가 등장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소설에는 대리만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리만족을 어떤 식으로 줘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낭만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낭만, 대리만족, 기대감 이런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머리에 빡 박히는 예시를 여러 개 갖고 왔어요. 네, 첫 번째 경우, 최근 문피아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네, 최근까지도 꽤나 트렌드 요소로 독자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는 임신물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주인공이 누군가를 임신시켰다라고 해서 임신물인데요. 분명히 이 장르가 처음 스타트 자체는 이제 엄청난 소재를 통해서 어그로를 통한 자극적임으로 빵 떴던 소재는 맞아요. 그치만 이제 그 뒤로 임신물의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임신물이 지금 현재 문피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재벌, 유명 아이돌, 이런 탑급 미모의 참한 맘씨를 가진 완벽한 여성,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
나를 따르고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시지 않나요? 임신물이 가진 낭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돈까지 많은 그런 매력적인 완벽한 여성이 나를 꼭 필요로 하고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여자와 함께 한다는 그런 낭만, 그게 바로 1차적인 임신물의 낭만이고요. 동시에 그 원래는 막 재벌, 탑스타 그랬던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여친이나 아내의 도움으로 그동안 평범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회사원이나 뭐 공무원 뭐 그런 평범했던 내가 아내가 지내던 사회적 위치인 막 재벌, 탑스타급 재력을 얻어서 한 단계 생활 수준과 신분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이 한국 사회 초상류층에서 본인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이 대단한 부자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단한 부자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이제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 와중에 이 한국의 최상류층에서는 내가 꼭 대체 불가한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대리만족이 바로 이 임신물이라는 장르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유행하는 미국에서 뭐뭐 하는 전문가물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뭐 창작 내용인데, 미국에서 미국 문단에서 대박을 쳤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그림으로 이름을 날린다던가 하는 그런, 미국에서 곡을 팔아서 엄청 잘 됐다. 그런 내용들이 요즘 투베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전문가물 소재 역시 비슷한 대리 만족의 낭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쪽이 조금 더 이 본인의 자기 증명이라는 측면에선 조금 더 직접적이죠. 말씀을 드렸죠? 대단한 부자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 초상류층의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와 일하고 싶어하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가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그런 낭만이 바로 이 전문가물 소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큰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전 세계의 거물들이 나를 꼭 집어서 나와 함께 협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모든 독자분들, 인류 사회에서 약간 보편적인 매력과 가치, 그런 낭만적인 삶이 이 작품 안에 잘 녹아 있는 거죠.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오시면은 알겠지만 사실 이 헌터물 자체가 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증명해서 상류층이나 뭐 하류층이나 뭐 나를 걷어찼던 그 쓰레기들이나 모두가 나를 원한다. 모두가 매달리는 그런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낭만적인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봐도 모자람이 없죠. 헌터물의 재미 포인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나만 혼자서 헬게이트 탑을 공략해서 다른 국가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려줬다. 저 사람은 국가의 영웅이다. 이런 대접을 받는던가 아니면은 고인물 지식으로 혼자서 막 미제 게이트를 얻고 막 게이트에서 엄청난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팔고 국가가 이런 건 대체 어디서 구해온 거지? 이 사람을 꼭 찾아야 해! 막 이런 얘기 있고 하여튼 누군가에게 꼭 필요로 한다는 그 감정을 이 웹소설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낭만이랑 대리만족이라는 키워드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번의 낭만은 독자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삶, 낭만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웹소설은 이 독자들이 살고 싶은 낭만적인 삶을 구현하는 거에 충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웹소설에서 꼭 필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리만족이죠. 이 웹소설은 이 독자들이 살고 싶은 낭만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포칼립스물 같은 장르는 낭만적인 삶이 아닌데 왜 인기가 많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이번부터는 조금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룰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포칼립스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포물의 케이스는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번, 헌터물의 영향을 받은 먼치킨 아포칼립스물. 작품 예시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 1년, 2년 전에 아포칼립스에서 물류센터 하는 장르 있었죠? 그런 장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물건을 찍으면은 물류센터에서 이제 막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이제 먼치킨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먼치킨 아포칼립스 물 장르가 있고요. 내가 작품 추천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먼치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웹소설은 거의 다 먼치킨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먼치킨성보다는 이제 인물들 간의 그 아포칼립스 살아가는 그런 거를 보는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아포물 이런 두 가지의 장르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직은 언급을 드리지 않은 이 매우 어렵고 필력 차력샤가 필요한 두 번째 낭만, 그러니까 아름다움, 감동, 여운, 뽕 이런 계열의 그런 낭만을 추구하는 작품, 조금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헌터물과 동일하게 1번 낭만, 그러니까 낭만적인 삶을 주 동력으로 삼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번 낭만, 헌터물과 동일한 1번 낭만이 아포칼립스에서 열리는 그 느낌은, 이 멸망한 세계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바로 이겁니다. 아포칼립스라는 위기, 마이너스 상황이 주는 도파민의 역치를 끌어내면서 그 험난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락하게 살아남는다. 그런 낭만이라던가, 그 위기에 빠진, 아포칼립스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이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추앙을 받는 거대 집단의 리더가 되는 낭만,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낭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 낭만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독자분들이 가끔씩 주인공이 너무 멍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죠. 사실 유명한 얘기죠. 독자분들이 댓글에서 가끔씩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의 낭만, 그 낭만적인 삶이라는 거는, 즉 이 독자분들은 낭만적인 삶을 웹소설을 통해서 대리 체험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나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본인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무리수를 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독자분들은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내가 원했던 낭만이 아니다. 나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바로 독자분들이 몰입을 깨지고 이 웹소설을 자신이 느꼈던 매력, 낭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웹소설은 낭만이 있어야 한다의 근거입니다. 근거. 낭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웹소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은 혹시 이 낭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잘 이해가 되셨으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 그 소재에는 어떤 낭만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그 글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꼭 생각해 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 소재에 어떤 낭만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독자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건지에 대해서 작가는 적어도 꼭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계속 그거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뉴비분들이 자주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데스게임이라는 소재를 웹소설에 사용한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죠. 독자분들은 그 이제 데스게임의 피 터지는 사륙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소설의 독자들은요. 그분들은 이제 사륙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그 데스게임이라는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보상을 얻은 다음에 찾아올 데스게임의 위기를 헤쳐나갈 강한 힘과 데스게임에 참여하거나 뭐 참여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찬양. 그러니까 데스게임에서 참여함으로써 주인공의 대단함이 널리 퍼져서 주변 인물들에게서 얻게 되는 찬양과 그 외에 외부적 존재들이 보내는 존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스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낭만을 원하는 거죠. 데스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난관에서 승리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위, 인정. 그런 게 바로 웹소설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직소가 있죠. 이 약간 직소는 정말 위대한 명작이긴 하지만 그것처럼 그냥 직소가 갑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방 안에 넣어놓고 이제 너희들 이거 퍼즐 못 풀고 방탈출 못 풀면 죽는다. 이런 소재는 웹소설에서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낭만이라는 이 웹소설의 감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장르는 또 이제 웹소설이라는 이 소설이라는 장르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르는 이제 고어, 슬래셔, 스릴러 그런 영상적인 충격 그게 매력 포인트인데 그런 장르는 이제 소설보다는 영화로 봐야지 그 생동감이 들고 몰입할 수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소재를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멋진 낭만 가득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피아를 예시로 들자면은 이제 문피아의 독자분들은 30대에서 50대가 지배하는 환경인 만큼 독자분들의 배경 상황을 고려해서 그 독자분들께 무슨 소재가 낭만적일지, 그러니까 무슨 삶이 낭만적인 삶일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간 애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 혹시 그 문피아에서 남성향 로맨스는 막 보이 미츠걸 같은 남성향 로맨스를 쓰면 안 되나요? 막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이름은? 아무튼 뭐 그런 로맨스 말랑말랑한 거 쓰고 싶은데 안 되나요? 그런 말 좀 들어요. 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마음이 늙어버린 어른들에게는 낭만으로 좀 다가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좀 생각을 자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웹소설의 그 TPO를 또 고려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이제 주의 사항을 언급 드리고 갑니다. 이런 소재는 뭐 노피아라면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피아는 안 돼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50대 아저씨가 이제 이 소녀들의 풋풋한 사랑이 본인 얘기처럼 느껴지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멀리 왔고, 또, 그런 데서 낭만을 느끼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30대 아저씨가 20대 초 재벌 아가씨를 임신시키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본인의 그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이번 낭만, 아름다움, 감동, 여운, 뽕 이 계열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이 계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낭만의 경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순수하게 글이 독자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 글에는 낭만이 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알만한 글의 매력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가져온 예시가 바로 무협이에요. 운피아에서 무협이 하락세인 이유는 이 1번 낭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무협이라는 소재가 매력적인 삶이 아니라서 그래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협은 기본적으로 현대보다 생활 환경이 열악한 그 약간 고대 중국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무인의 삶이라는 것도 이제 끊임없이 보행을 이어나가면서 경지를 추구하는 장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현대인이 추구하기는 너무 힘든 장르죠. 저는 신선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냐 싶긴 하지만 저는 MG 신선이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대신에 무협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와 협이라는 이제 독자에게 감동, 뽕,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낭만적인 상황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이 낭만적인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작가의 역량, 필력, 차력쇼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주려면은 이제 작가가 독자들의 감정을 울리는 상황과 묘사를 직접 멋있게 개쩐 필력으로 이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렵겠죠? 이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 붙여 넣다가는 영상이 대학교 강의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룰 겁니다. 예고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웹소설의 소재에 꼭 필요한 낭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솔직히 오늘 얘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정론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뉴비 분들이라면은 본인의 글에 어떤 낭만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